뉴스인 코너에 코너가 마련되는 그런 시간이죠. 한 주간의 핫 섹터 혹은 핫 종목 공간에 왜 그렇게 핫하게 이슈가 됐는지 이슈 상승 원인 분석해보고요. 그 가운데 탑픽 종목을 골라내 가격까지 잡아드리는 박현상들과 함께하는 포트 드레싱 시간이 마련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광복절 휴일로 쉬기 이전에 오후장에 급반등했었던 시스템 반도체 후공종 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왜 올랐는지 또 그중에 어떤 종목이 탑픽이 될 수 있는지 수급 보면 답이 나오는데 종목별로 수급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을 보여서 이것이 장 초반 우리 증시 분위기를 아주 안 좋게 몰고 갔었죠. 사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코스피가 1901포인트까지 밀렸었던 원인 제공자 뉴욕 증시 마감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뉴욕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47%나 밀렸군요. 포인트로 보시면 중간에요. 225포인트나 하락했었고요. 이전에도 이미 한 100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쉬었었죠. 요 전날 한 100포인트 정도 내줬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간밤에 한 200포인트 이상 이렇게 내주면서 장중 15,100선이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이평선으로 한번 보시면요.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에 약간 겨우겨우 매달려 있었었는데 모두 다 하락하고요. 아래 121선이 오히려 보이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나스닥은 그래도 21선을 살짝 깬 정도에 불과하지만 일단 개파락이 동반됐다는 거. 나스닥도 3,600선이 위태위태하고요. 무엇보다 많은 그 대형주들이 모여있는 S&P 500 지수가 뉴욕 증시 얘기하는데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요, 이제 S&P 500도 61선에 거의 다 와가는데 61선이 공교롭게도 1,650선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라인이 돼줄지 지켜주면 지지라인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증시 기술적 분석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재밌는 뉴스가 한 가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뉴욕이 이렇게 빠지긴 했었고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양적 완화 축소 때문이다 라는 일단 분석들이 있긴 한데 그거 아니다 라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 일단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은 채 하락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우리도 옵션 만기가 있는 것처럼 뉴욕 증시도 당연히 옵션 만기가 있겠죠. 간밤에 바로 그 옵션 만기이었다고 합니다. 더 명확한 것은 조지 소로스가 자신의 투자한 베팅을 한 쪽을 공개했는데요. S&P 500 대형주가 몰려있는 그 지수에 대한 빠지는, 그러니까 풋 베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수량까지 옵션 만기 다 끝났으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생 때문에 뉴욕 증시가 간밤에 좀 눌린 것이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급하게 밀린 것 아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뉴욕 증시가 빠졌다 이런 분석이 왜 나올 수 있었는가? 물론 근거는 있었습니다. 지표 관련해서인데요. 유럽 증시는 나중에 보고요. 뉴욕 쪽에서 나왔던 지표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매주 체크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4주 평균으로 봤을 때도 추세적으로 실업수당 청구하는 실업자 수가 줄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만 지난주 집계를 보니까 나온 거 보니까 5년 10개월 내 최저 거의 한 6년 내 실업자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주택 짓는 건설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8년 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고요. 물론 안 좋은 지표도 있었습니다. 산업생산, 또 뉴욕,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별로 좋지 못했지만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은 괜찮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지표가 나왔습니다. 많이도 나왔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였는데요.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가요.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근원 CPI라고 하는 변동성을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측정하는 근원 CPI인데 에너지라든가 음식료 가격이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연준은 이걸 보고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지금 가늠하려고 하거든요. 연준의 목표치는 뭐냐? 2% 정도였는데 지금 1.7% 정도 근원 CPI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올랐습니다. 연준에서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고용지표도 좀 좋아지고 주택 쪽도 회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 출구 전략 한 9월쯤 이제 슬슬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줄여볼까 하고 있는 찰나에 물가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돈을 써야 물가가 좀 따라올 텐데 물가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연준의 출구 전략 시기를 좀 미루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시각까지 등장했다는 거. 물가 지표 조금 더 깊숙이 분석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유로존의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유로존의 2분기 GDP 제가 쉬는 때도 이것 좀 챙겨봤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렸었죠. 얼마 올랐습니까? 0.3%, 예상치가 0.2%였는데 0.2든 0.3이든 더 좋게 나왔으니까 좋은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6분기 연속이나 1년 반 동안 사실 역성장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에서 탈출하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별로 못 오른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루 전 재료이긴 했었지만요. 유럽 증시 마감도 이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과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가장 강한 프랑스 깍 40도 지금 5일선에서 약간 이탈했고요. 영국이 1.5% 이상 100포인트가량 밀렸고 독일도 0.7% 정도 하락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유로존의 2분기 괜찮은 성장률을 보고서도 유럽 증시가 약간 흔들렸었는데 미국과 또 같이 연동되면서 유럽은 좋은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결국 같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유로존의 2분기 성장률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유로존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묶어서 유로존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2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또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누가 제일 잘했느냐? 독일이요. 독일만 잘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 내부적으로 유로존 아주 어려운 나라들도 있잖아요. 재정적으로요. 그런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 유로존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라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코스피의 모습 보기 이전에 일본과 중국 짧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 차례로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가 1.25% 정도 조정을 보이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우리가 없는 동안 14,000선 한번 회복했었다가요. 오늘까지 좀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한 121선까지 쳐져 있고요. 이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 한번 보실까요? 상해종합지수도 2,100선을 일단 좀 반납을 했네요. 0.5% 정도 내리면서 2,070선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2100선 정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약간 기간 조정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일단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코스피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1900은 지키고 낙폭을 줄이고 있으니까요. 1900 조금 전에 20까지도 보여졌었는데 상승 전환까지 바라는 거 좀 욕심이었나 봅니다. 일단은 하락은 하락인데 0.4% 정도에 불과하고요. 1910선 중반대까지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분봉 보시죠. 네, 코스피가 오늘 1%, 다시 말해서 코스피가 한 2,000이라고 봤을 때 20포인트 정도 개파락 출발했었습니다. 1,800대에서 이제 출발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1,903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물론 장중한 때 1,901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순간도 1,900을 깬 적은 없었었고요. 조금 전에 1,920포인트 정도를 상회하는 듯 했었는데 지금 약간 낙폭을 많이 줄이다가 상승 전환까지 하지 못하고 다시 낙폭이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910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코스피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한 600억 정도 매수 들어가주는 외국인. 하루 전 거래일만 해도 엄청나게 사줬었죠. 잠시 해보기로 하고요. 기관이 참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 개인은 원래부터 이렇게 매도하고 있었는데요. 기관이 오늘 같이 사면서 쌍끌이 매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장중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그렇죠. 광복절 쉬기 이전에 쌍끌이 매수로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는 듯 했었지만 1920 이상 갈 때요. 그때 기관이 결국 매도로 돌아섰잖아요. 오늘도 역시 장 초반만 약간 같이 사는 듯 하더니만 매수 규모 쭉 줄이더니 결국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600억 정도 코스닥도 사고 선물도 같이 사죠. 무엇보다 일별 현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8월 13일 화요일부터 그리고 수요일 어제 하루 쉬고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빼고는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무엇보다 광복절 전에 3,500억 이상 3,600억에 육박하는 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거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하겠고요. 기관은 최근에 그냥 어떤 일정한 방향성 없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8월 한 13일 정도만 1,000억대 매수가 나왔었네요.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550선 그래도 종가상 어떻게든 만들려고 이제 최근에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550은 확실히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역시 코스피와도 연동되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 동시에 1%대 개파락 출발을 똑같이 했었다가 지금 낙폭을 한 절반가량은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48선 정도에서는 더 이상 낙폭은 축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자, 코스닥의 수급은요 뻔합니다. 외국인만 사고 있겠죠. 최근에 기관이 코스닥 안 사고 있거든요. 그나마 기관이 약간씩 이제 간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드려야 될까요? 그거는 오히려 거래소 쪽에는 조금 일부 대형주라는 분석이고요. 확주나 정유주도 사실 광복절 이전에 굉장히 많이 담았었는데 기관이요. 오늘도 코스닥에는 외국인 수급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도 3거래일 연속 샀던 외국인이 코스닥을 버렸느냐, 외국인은 코스닥까지도 같이 좀 동반해서 쭉 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관, 개인보다 코스닥에서 오히려 더 많이 파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이요. 지금까지 전 거래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때도 1120원을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위쪽에서는 계속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막히거든요. 위쪽 상단을 좀 막고 있기 때문에 1120원대 결국 들어가진 못했었고요. 오늘 한 3원 정도 빠지면서 1110원대 중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전형적인 금요일장이니만큼 아주 독특한 그런 거래는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연휴였고 했기 때문에 징검다리 연휴 동안 한시장에도 거래가 많이 유입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차트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가 되겠는데요. 1120원대 뚫는 흐름이 나오나 1121원 20전까지 갔었었죠. 하지만 종가상 1118원 정도에 마감되고 말았고요. 오늘 드디어 그냥 앞선 급등에 따른 되돌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표가 좀 일부 많이 좋았다라고 미국 쪽에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달러화는 전체적으로 조금 내렸고요. 이것도 우리 원달러 오늘 하락 출발하는 데부터 영향을 준 재료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유로존의 2분기 GDP가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으로 유로화, 그러니까 유로 달러가 1.33까지 복귀한 것도 달러화 약세,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내리는데요. 낙폭이 1% 정도 되는군요. 자, 화요일날 한번 급반등했었고 수요일날 또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었죠. 130만 원 딱 보여주더니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곧바로 이제 팁부터 좀 드려보면요. 전문가분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최근에 들어올 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결국 지분율이 최저로 떨어졌었다가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 130만 원대 정도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아가자라고 합니다. 오늘 왜 조정받느냐?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약간 좀 영향을 받는 것일 뿐이지 양호한 조정이다. 게다가 좀 며칠 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양해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일단 오늘까지 추가 상승은 아닌 것이 확실하네요. 네, 이번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파업 그리고 글로벌리 리콜 소식도 있었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전거래일에 올랐었죠. 참 대단합니다. 장중에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꽤 많이 올랐었는데 현대차가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23만 6,500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자동차가 결코 상승해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조용하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 되겠고요. 기아차 역시 강보합으로 추가 상승합니다만 최근에 모비스가 조금 힘이 달리죠. 포스코도 약보합이고 삼성생명도 1%가량 다시 내립니다. SK하이닉스는 또 어떠고 있을지 SK하이닉스가 참 못 말리는 상승을 연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29,000원 찍고 나서 약간 밀리네요. 결국 3만 원을 보지 못하고 다시 28,000원대로 밀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잠시 후에 보여드릴 시스템 반도체 반등을 이끌었던 것도 같아요. 나름대로 공헌을 좀 세웠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요. 외국인 최근에 삼성전자 담으면서 같이 좀 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0.6% 정도 올라옵니다. 한국전력 플러스 SKT도 상승하지만 신한지주와 LG화학은 소폭 내리고 있네요. 네, 이번엔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값이 온스당 한 1,360불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니켈, 구리, 아연 다 만만치 않은데 간밤에 은값이 또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아연, 금값에 따라서 약간 비중은 좀 다르지만 역시 영향을 받는 고려아연도 은값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의 상승은요. 같이 연동되고 있고요. 31만 원대 안착이 나오고 있습니다. 31만 원대는 고려아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자, 고려아연 한번 쳐보자고요. 오늘 121선에 딱 와서 와닿아 있는데 전문가들은 한 121선 아래 31만 한 1,000원, 5,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한다면 35,000원인 이전 고점, 5월 고점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고려아연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가도 같이 오르고 있죠. 안타깝지만 이집트의 정정 우려가 좀 더 커지니까 유가는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급 자체에 약간 불안정함이 유가의 상승세를 더 키워주고 있는데 지금 정유주 3인방 전거래를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오늘도 별로 조정 안 받고 있죠. GS는 사실 추가 상승까지 이뤄내고 있고요. 금호 석유도 지난 한 주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카프로가 추가 상승 한 2%대 정도 더 나와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유화학 섹터 여전히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 정유화학주는 아닌데 이 종목 참 대단하다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차트 보시면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6월 저점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양봉이 쭈르륵 연속적으로 한 5개 나온 것 같아요. 십자형 도치까지 포함하면 한 6, 7개까지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수급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지금 1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도 외국계 쪽에 매수가 꽤 많이 보이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쌍끌이 매수만 한 연 3일째 됐고요. 기관, 외국인 그전부터 입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외국인이 8월 14일 날 어마어마하게 담았군요.
네, 이번엔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유럽의 2분기 GDP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그저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낙폭이 크진 않고요. 낙폭 큰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 정도이죠. 3% 정도 하락합니다. 왜냐?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증권사 여기저기에서 한 곳이 아니고요. 혹평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리포트가 안 좋아서 부정적 리포트에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SX 그룹주 한번 보자고요. SX 그룹주 가운데 지금 조선해양은 거래 정지되어 있는데요. SX 조선해양 결국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SX 그룹주가 모두 다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X 조선해양이 코스피 200에서 이러저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이제 빠지게 되자 새롭게 편입될 종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진약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진약품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STX 조선해양의 빈자리를 영진약품이 코스피 200에서 메운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거의 고가 상한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엔 동양그룹주가 되겠습니다. 동양파워 지분 매각설이 돌면서 동양은 계속해서 지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속 매각을 이어나가고 있죠. 동양파워 매각설 때문에 역시 지주회사 동양이 한 4%가량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증권주 보시겠습니다. 증권주 대우증권도 실적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차트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 납니다. 저 한 만원대 61선 정도 오면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른 증권주의 실적도 공개됐습니다. 역시 좋지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부진한 가운데 지금 뭐 위탁 수수료 자체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우리투자증권은 마이너스 2%대 그리고 BS금융지주 준비한 것은요. 증권주는 아니지만 부산은행 유증 참여 미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BS금융지주는 좀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1%대 정도밖에 안 빠지는 것 같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눈물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신저가를 찍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매각을 드디어 개시했습니다. 우리금융 계열사로 다 떼어서 지금 팔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NH하고요. KB금융 쪽에서 분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 의사를 표시했고 다른 증권사들이나 금융그룹 쪽에서도 약간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여급 그런 매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주와는 조금 다르게 별개로 M&A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따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적주가 되겠습니다. 분위기만 좀 빨리 볼까요? 현대하이스코 실적이 좋았는데 5%나 오릅니다. NC소프트가 꽤 많이 빠지네요.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외국계 쪽에서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하라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오늘 낙폭은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오늘 저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액터즈 소프트도 오늘 실적 나왔는데 꽤 흐름이 좋고요. 게임하이는 오늘 실적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 가지 게임주 좀 분위기를 달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 좀 해봤습니다. 바텍이 마이너스 9%, 슈텍이 마이너스 5%대, 바텍만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둘 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밀리는 건데요. 바텍은 오늘 갭하락한 이후에 갭하락분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중 바닥 정도로 보여지죠. 이 바닥 지지가 안 되면 역시 반등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십자형 정도로 버티는 모습입니다. 반등만 확인된다면 단기 트레이딩,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입니다. 금호산업이요.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장 마감 이후 정거래일에서 알려진 소식이었었고요. 유진기업이 복권사업 선정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복권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고 그 이제 수수료를 그대로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큰 모멘텀이 발생했는데요. 거의 한 10% 육박하는 상승률. 소리바다는 왜 오를까요? 삼성 모멘텀이 당연히 있겠고요. 최근에 삼성이 음원 사업에 진출하면서 소리바다하고 손잡았잖아요. 골프존이 이렇게 4%대 정도 급락하면서 2만 원대 위협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의 지분 블록딜 소식이 오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가와 함께 반도체 후공정 장비 알아보기 이전에 살펴볼 테마가 있죠.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개성공단 결국 정상화된다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오늘 현대상선이 8%나 급등합니다. 잠시 후에는 현대상선을 탑픽으로 보셨던 이 가운데 박현상 대리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한 5%대 강세, 지금 금강산 재개까지도 기대감이 있죠. 에머슨 퍼시픽이 이제 상한가 정도는 아니고요. 제형 솔로스텍도 오늘 좀 조용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이 두 종목 빼고는 많이 올라봐야 한 3%, 많이 빠지면 한 3% 정도도 빠지네. 일정한 흐름은 오히려 호재성 뉴스 이후에 없다는 것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실까요? 사실 더 재밌는 건요. DMZ 관련주가 오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DMZ의 세계평화공원 조성 관련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죠.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거의 상한가인데요. 유진 로봇도 한 6% 정도 따라가고 있죠. 아니 로봇주가 왜 DMZ 관련주야? 거기 이제 깔려있는 지뢰 제거하는데 이 로봇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유진 로봇이 같이 좀 엮여서 테마로 형성됐으니까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 왜 오르지?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최근에 분위기가 뜨고 있는 DMZ 테마로 같이 엮여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곧바로 잠시 후에 전문가 만나보죠.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는 포트 드레싱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좀 부진하셨더라도 오늘 귀 기울여 보시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배신했던 반도체 장비주 수급 보면 답 나온다라는 것인데 동양증권 계영지점 박현상 대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지난 거래 그러니까 광복절 전날 최소 5%, 많게는 7, 8%까지 급등했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올랐고 상승 이유가 특별히 나왔는지요? 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시장에서 아직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분기까지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특히 네페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계속 하락을 보이는 모습도 보여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몇 조 원 이상이 할 것 같은데 왜 여태까지 오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좀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요. 왜냐면 고점 대비해서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투자자들께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일 투신이라든 연기금, 전 기관들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있는 상황. 아직까지 특별하게 뉴스상으로 가셔야 되는 뉴스는 나오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좀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예, 수급을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태까지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하반기도 오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세 전환으로서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시그네틱스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그네틱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장도체 후공조 대표주로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정보점 부분이 2013년 5월달, 그러니까 올해 5월달 차트를 보시면은요, 3,700원대에서 지금 2,900원대니까 어제까지 빠지면 한 30% 정도 하락된 가격이었죠. 네. 그러면 이때 뉴스 보시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그 투자를 한다 그러지, 어떻게 보면 차트에서 굉장히 우상향으로 가는 느낌이 좀 있었었고요. 네. 그때 수급도까지 살펴보시면은 기관이라는 투신도 계속 들어오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을 텐데 네. 개인분들의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했었던 점은 손절을 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설명이 좀 포인트는 수급이기 때문에 차트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7.5% 급등했었대. 예, 누가 샀는지. 보시면은 보시면은 좀 제가 이런 수급 좀 좋아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기억을 갑작스러운 수급. 예. 저번 주 교훈이기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디스플레이텍이었던 종목인데 디스플레이텍 종목도 이런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크게 쏟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일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을 경우는 증권사 HTS만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수급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논리는 거래소가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권사를 회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회원사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정보를 받아서 투자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장중에는 10시 정도가 됩니다. 10시, 11시, 1시 이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지금 좀 11시 거의 12시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늘은 외국인 77,000 정도 팔고 있고 아직까지 기관 수급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써드린 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아시다시피 시그네트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드라마틱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또 한 번 더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 저도 늦지 않았다. 차트를 보면 같이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오늘 만약에 올라서 샀을 것 같을 경우는 이미 한 2% 정도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장이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네. 영향도 있긴 했지만은 장중에 지금 양봉이 나오긴 하지만은 고점을 잘못 잡으셨으면 이미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긴 하고요. 전일 수급에 너무나도 광분을 해서 이거를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요. 네.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스템 반도체주 제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매매를 좀 해보니까는 네. 좀 천천히 사도 무방한 샀던 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왜냐면은 장중에 지금 차트 모양을 보시면 지금 지나치게 음봉이라는 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윗골이라든지. 네. 즉 이런 식으로 하면 장중에 올렸다가 뺀 날이 좀 더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장중에 혹은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걱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뺄 때 크게 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중에 잘 사야지 그것을 풀어쓰는 상태로 끝나요. 그 다음날 수급 확인해 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매 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일에 수급이 크게 들어와 있더라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기간이 좀 늦게 따라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걸 어쩌면 순매수 상세, 즉 수급을 보더라도 확인을 하고 사더라도 늦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시그네틱스는 광복절 전날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사서 급등을 하긴 했는데 기관이 한 번 더 많은 수급을 보여주면 그때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장중에 한 번 정도 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많이 수급을 산 게 보시면은
수신사에서 가장 많이 샀죠. 수신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신다면은 장중에 뭐 1,000주든 뭐 5,000주든 이게 장중에 아침에 확인해드려도 그때 사들이 충분히 늦지 않다는 점까지 좋습니다. 같이 참고해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 보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종목은 좀 아시다시피 STS 반도체라는 이건 좀 윗꼬리가 달렸었죠. 그러게 뭐 기술적으로 오늘 매매로 봤을 때는 전일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따라잡았을 때는 물릴 수가 있겠다라는 수급을 보시면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보시면은 기간 수급이 없었습니다. 어떤 코스닥 주식이 좀 세게 들어올 것 같은 경우는 기간을 좀 땡겨줘야지 좀 가격이 굉장히 큰데요. 저 외국인들만 27,000주 정도 담았을 뿐 크게 수급상의 연속성상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플러스가 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올렸던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는 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었던 넷패스. 넷패스 말씀드리면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이거 뭐 10,000원 깨는 거 아닌가 막 이랬는데. 차트 봤을 때는 19,000원에서 지금 10,000원대까지 깨서 10,000원대까지 내려갔었으니 거의 반토막 났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넷패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5월 말에서 지금 7월까지 빠질 때 같은 경우는 소위 저희 증권사 직원 혹은 매매라는 직원들이 얘기했을 것 같을 경우는 추세가 이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가 이탈해서 플러스로 추세가 꺾여서 다시 양전환이 됐을 때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옆으로 바닥 다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은 가능해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 반도체 중에서는 탑픽으로 꼽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뉴스 한번 살펴보세요. 뉴스 보시면 아직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는 얘기 나오시고 수급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기간 수급이 좀 적었었죠. 그나마 좀 고무적이고 국가 뭐 지자체 쪽에서 좀 4,000주 정도 샀네요. 근데 지금 뭐 10,000원짜리 4,000주 산 거면은 4천만 원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 발 담그는 정도의 수급이지 않을까. 대신에 외국인 수급은 7만 원 정도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스켓 물량으로 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한 증권사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로 우리가 신규로 담그기에는 조금은 어쩌면 아직까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그네틱스 그리고 STS 반도체 넷패스 봤는데 거의 말씀하신 순서대로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덜 강한 약간 약한 종목이다라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종목 가운데 시그네틱스가 제일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인데 그럼 탑픽주는 시그네틱스인가요? 아니요.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넷패스가 하나마이크론보다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시그네틱스가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어떤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는 거, 즉 질 때보다 손절을 칠 때보다 플러스 날 때가 많아야지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하나실리콘이라는 자회사가 상장 가능성이 5월 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좀 더 붙어 있고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4가지 중 보여드린 것 중에서 오늘 플러스 2% 정도 윗꼬리가 달리셔 가장 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나 탑픽을 꼴 수가 있고요.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역시 전일 기관에서 샀고요.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비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르게 된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연기금 1,000주, 보험 7,000주 지금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했던 강하게 매수를 했던 주체들이 이틀 정도 산다는 어느 정도는 그들의 생각, 메이저들의 생각은 한 번 정도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탑픽을 뽑아봤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정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이긴 한데 우리는 조금 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전 저점 부분을 말씀드려서 6,7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랑 전 고점에서 한 번 정도 다운된 가격인 7,5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신다면은 전 저점 부분에 강하게 이탈이 될 겁니다. 전 저점 부분이 지금 6,000원대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중에 밑꼬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6,000원을 강하게 밑으로 내려 박을 때는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시그네틱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2부에서 추천이 나왔어요. 전고점이 3,700원인데 4,500원까지 부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반기 좋다고. 근데 하나마이크론 되게 짧게 보시네요. 7,500원까지. 일단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뭐 3분기에 대한 모멘텀적인 3분기에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좀 크겠고요. 돌파했을 것 같으면 그때 반 매도하시고 반 끌고 가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
경우는 극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아까 4,500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갈 수 있긴 한데요. 시그네틱스. 그거는 이후에 말씀을 드려도 늦진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장비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처음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세 같은 경우는 확정된 뉴스, 우리가 확인 후보다는요, 그 전에 좀 더 탄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조언, 뭐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인데 쭉 한 3, 4주 정도 저희와 함께 해 오시면서, 탑픽주로 제시하시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루멘스도 많이 올랐고요. 뭐, 특별히 손실 큰 종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특징인데, 지난주의 탑픽주가 IM이었었죠? 네. 리뷰를 한번. IM이 어제는 아니었죠. 쉬었으니까는요. 네. 그저께 실적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0% 정도 증가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짜증나게,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장중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네. 6% 오르다가 그냥 끝났죠.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났는데,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투신사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니저들의 생각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면 팔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념이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때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NC소프트가 좀 어떻게 보면 네, 6%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은 네. 전일에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좋게 나오긴 했거든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혹은 메이저들의 생각에 따라서 수급은 일정 부분은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3분기까지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2분기 실적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3분기 카메라 모듈 정도는 어떻게 보면 종목 중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다음 주를 기념해서 눈여겨볼 만한 역시 탑픽주. 지난주에 IM이었다면 오늘은요? 네, 뭐 좀 길게 보는 종목일 수도 있고 짧게 보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말에 따라 좀 틀리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벌써부터 좀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좀 방송 시간이 조금 좀 빨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길까요? 네. 뭐 일단 단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충분히 좀 더 갈 수가 있긴 한데요. 네네. 미디어 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예. 이거 은밀하게 위대하게. 예, 맞습니다. 2분기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반영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2분기 실적 안 나왔죠? 지금 어떻게 보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말을 좀 주저하는 걸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당장 며칠 후에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요, 3분기를 보고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번 주에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코스닥이 어느 정도 높습니다. 우리는 물리더라도 혹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끝까지 있는 종목들로 좀 사셔야지 다음에 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치고 갈 수 있는 종목보다는 좀 재료가 다음 분기에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지난주에도 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종목들도 보셨다시피 뭐 상중에 살짝은 마이너스 났었더라도 어느 정도 플러스 나서 계속 꾸준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낙폭 과대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분기분 3분기 실적 보고 매매한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하반기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위대하게 개봉을 했지만은 네. 하반기에 군도 관상, 화이, 어떻게 보면 뭐 김윤석 재단, 윤종빈 사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송강호 고정 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관상은 송강호 쪽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도 같은 경우 윤종빈 사단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내용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한데 주식은 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우리가 스토리로 풀어가는 것보다는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지금 정도라면 고점 6,000원 부근에서 밀렸다가 지금 4,000원 부근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으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우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지금 가격대는요? 가격대는요. 지금 가격에 사셔도 무방하긴 한데 오늘 5% 급등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4,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만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에서 한 단계 하향된 가격. 왜냐면은 그때 5,000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5,000원이 되면은 그때 다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일단 지금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시세를 보시면서 막 그때 뭐 수급이 갑자기 확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을 하신다면은 전전적 부근에 바로 이탈한 부분 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던 포드 드레싱 시간. 오늘 탑픽주는 미디어플렉스였고요. 배신했던 반도체 장비주 수급 보면 답 나온다의 탑픽주는 하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7,500원까지 보신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현상 대리와는 일단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요, 8월 23일 이산가족 상봉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지금 일보가 떠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경협주들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혹시 상승폭을 약간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마켓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